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가보죠. 자, 저당권. 자, 1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자, 우리가 물건이죠, 그죠? 물건 행위는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는 항상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할 권한 있는 사람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집에 저당권 설정해 준다. 이게 처분 행위야. 그러니까 이 집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 소유자가 해줘야 되지. 소유자 아는 사람 엉뚱한 A가 해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기 집을 저당권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 친구인 병이 자기 집을 저당권 설정해. 이 사람은 물상보증이란 말이야. 항상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돼야 돼요. 1번 얘기입니다. 1번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야.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리 또는 처분 권한 가진 자만이, 즉 소유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설정을 못 해줘요. 자, 2번 조심하고. 2번 원래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돈 빌려준 은행이 저당권자가 돼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이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2번 외우셔야 된다. 채권자 을이라고 놓고 을과 채무자 갑과 제3자 A 사이에, 왜 제3자 A라고 놓냐면 물상보증인을 병이라고 놓잖아요. 위쪽 병하고 이쪽 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3자 A라고 놓은 거예요. 제3자 A 사이에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A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당연히 유효하다. 워낙 많이 나와. 유효하다. 자, 다음은 3번인데, 자, 저당권이 줄 거 보세요.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요게 포인트야. 자, 피담보 채권이 만약 1억이었다고 하죠. 이 채권 1억이 소멸했어요. 채권 1억이 소멸했다면 빵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은 유효야, 무효야? 이게 바로 부종성이잖아. 부종성이니까 저당권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무효야. 무효니까 이거 팔아먹을 수 없겠죠. 그죠? 포인트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러면 저당권은 무효가 된 거야. 근데 그 말소등기 전에, 자, 이 말소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은 지금 얼마야? 빵원이야, 돈이 있어요? 빵원이잖아. 빵원이니까 채권 양도도 못하죠. 이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있는데 이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피담보채 전부 명령을 받아. 저거 무효입니다. 전부 명령도 무효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도 무효야. 등기 받은 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3번 지문 워낙 많이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전부 무효다. 무효니까 저당권 취득할 수가 없다. 답이 3.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 방법으로 줄거보세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총칙에서 나오죠. 무효 등기 유용 가능하다. 무효 등기는 말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죠.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유효로 써먹는 걸 유용이라 그러죠.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5번 채무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 그러면 빵원이죠. 그럼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했죠. 말소등기 안 해도 됩니다.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표적은 무슨 성?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자, 그 다음 18번은 답만 좀 보고 갑니다. 저당권에서 틀린 것. 자, 2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쳐요.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 미친다.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130페이지 요약집 좀 와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중요하니까 가보죠. 요약집. 130 요약집에 이제 그 중간에 358조. 암기돼야 돼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두 개 무슨 물 부합물과 종물의 종된 권리에 미친다. 미친다는 것은 거기까지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설정행위에 안 미친다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당권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이 물건이 저당물이야. 여기에 이제 저당권자 을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고 하죠. 자, 그럼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물건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저당권이니까 경매 청구에서 경락대금에서 이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원물이라고 해요. 원래 물건. 그럼 이 원래 물건뿐만 아니라 저당권은 여기에 대해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또 권리라면 종된 권리에도 미쳐. 미친다는 것은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여기까지 한꺼번에 경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경매 넣어서 자, 원물만 들어가는 거다 부합물로 같이 들어가면 경락대금 높잖아요. 부합물의 대표가 뭐였어요? 이게 딱 건물이었대. 증축 부분 이런 게 부합물 있잖아. 수목 이런 거였죠. 부합물에 미친. 이걸 조심해야 돼. 저당권이 설정 전을 불문해. 설정 전. 자, 2월 1일 날 설정했다. 그러면 2월 1일 전, 1월 달에 설정되전 후 불문하는 거죠. 불문 미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안 미치는 것, 자, 과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원물에 대한 과실은 원칙은 안 미쳐요. 왜 그러냐?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 하잖아요. 자, 과실은 점유하는 사람이 따먹는단 말이야. 가지고 있어야 먹지. 점유 못하는 사람은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과실이 안 미쳐요.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나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는 과실이 미쳐요. 압류 후 과실은. 압류라는 것은 뭐죠? 경매 개시 결정 후라는 거죠. 압류에는 과실에도 미친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 아까 봤지만 아까 뭐죠? 물상대의죠. 그죠? 물상대의물에 미치죠. 당연히. 물상대의물에는 당연히 미치는 거죠. 밀실, 훼손, 공유지 됐을 때 여기 꼭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종된 권리 한번 볼까요? 종된 권리는 이런 거죠. 자, 아파트를 생각하면 전유 부분 501호에 대한 저당권 어디에 미친다? 대지권에 미친다는 거죠. 분리하면 안 되죠. 이게 종된 권리잖아. 대지권에 미친다. 만약에 또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요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땅 소유자는 A야. 그러면 갑이 이제 자, 땅을 빌렸죠. 지상권, 뭐 임차권 이렇게 빌린 거죠. 여기도 미치는 거죠. 여기도 이게 종된 권리니까. 자, 그럼 대입하러 갑니다. 19로 갑니다. 18이 나왔고 부합물에 18번에 정답풀이 보세요. 18번에 정답풀이고 2번 저당부동 동그라미 쳐 부합물과 종물에다 가로 열고 종된 권리는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 여기 포인트야. 전후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럼 19번 갑니다. 1번 일필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죠. 일부에는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2번 공유 지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3번 피담보채나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수반성이잖아. 수반성. 권과 저당권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처음 문제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야. 답은 4번이네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엔 농작물은 부합물이야 독립물건이야? 독립물건이니까 안 미치죠?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은 부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작물은 안 미칩니다. 안 미친다는 것은 경매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자,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언론에. 설정됐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갖다가 배추, 파 이런 걸 심었다는 거죠. 배추가 이제 좀 자랐어요. 한 30cm 정도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배추에 미치나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여기는 경매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독립물건이니까 남의 물건이잖아. A 물건이죠. 갑의 물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농작물에는 안 미칩니다. 답이 4워낙 많이 나오고 5번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자 불법 말소는 무효란 말이야. 회복 등기 전에 줄거세요. 경매가 행해져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했어요.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하면 모든 저당은 전부 소멸됩니다. 전부 소멸되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 판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불법 말소된 회복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21호입니다. 21번 저당권에서 옳은 것. 자, 고쳐보죠.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자, 이건 항상 이제 우리 경매에서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먼저 선순위에 1월 달에 용의권이 있어요. 용의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고 뭐 4월에 뭐 저당권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정의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항상 말소 기준은 최선순위 저당 여기 이제 말소 기준입니다. 말소시키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말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들은 다 소멸당합니다. 얘는 선순위가 소멸 안 되죠. 자, 존속한다는 거죠. 존속한다가 결국은 경락인에게 인수된다는 거죠. 오케이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있죠.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으니까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걸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여러분 예외 기억해야 돼요. 전세권이라는 선택이죠. 만약에 기간이 한 3년 남았다. 나는 3년 동안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 선택해도 되고 내가 돈 받고 먼저 이사 나갈 수도 있죠. 자, 그게 이제 1번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 설정 전에 지상권, 요거 존속하겠네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면 지상권이 선순위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채권 소멸했죠. 그러면 저당권은 무효네. 빵은 그 말소 등기 전에 아까 나왔던 지문이야.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전부 명령은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죠? 무효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도 무효죠. 경료된 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판례도 워낙 많이 납니다. 3번 공동 저당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 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공동 저당이 또 나와요. 자, 4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경락받아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아까 했죠. 전유부는 어디도 미친다 그랬어.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미친다 그랬죠. 다 낸 자는 그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니까
미친다, 취득한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종물 요거 임의 규정이에요. 종물에 하나 더 적어. 부합물.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옆에 적고 임의 규정입니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약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안 미친다는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답이 5. 22번 답 3번만 가보죠. 답 3번. 자, 무조건 경매 들어가면 모든 저당은 싸그리 소멸시킵니다. 답 3번.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소멸한다. 저당권은 1순위부터 꼴찌까지 다 소멸시켜요. 자, 23. 저당권에 미치는 범위 중에 표시하세요. 부합물, 종물, 물상, 내의물. 과실은 언제만 미친다 그랬죠? 압류 후에만 미친다. 합니다.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나왔어요.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줄거보세요. 차임채권. 차임채권이 뭡니까? 바로 과실이야. 법정 과실이죠. 차임채권은 아까 압류 후에만 미친다 그랬어요. 압류 전에 것만 미친다 그랬어요. 압류 후에만 미친다 그랬어. 후후. 압류 이전 이건 안 되네요. 압류 이전에 차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않는다. 잘 기억해야 돼. 자, 밑에 해설서 잠깐 알아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정답 보내도 1번 내려와. 맨 밑에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줄거세요. 저당 부동산에 뭐한 후? 압류가 있어도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 과실에다가 차임채권도 과실입니다. 차임이 법정 과실이야. 자주 나와요. 다음 2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도 자주 나오는 판례. 건물의 정축 부분 그러면 부합물이죠.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면 부합.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매 절차에서 그 정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을지라도 당연히 미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는 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합물로 평가되지 않았을지라도 경락일은 당연히 부합된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물, 종물은 당연히 취득합니다. 3번. 구분 건물 말 나오면 무조건 대지권에 미친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후에 나중이든 전이든 전후 불문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대지 사용권에까지 당연히 미친다. 답은 4번이네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줄거세요. 지상권 가로를 하나 더 적어 임차권 등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야. 밑에 해설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해설서 4번.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침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소유 목적의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5번 올라갑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 목적 줄거 매각한 경우. 자, 아까 우리가 물상대위는 어디 한다 그랬어요? 물상대위는 멸, 회, 공 요 세 가지만이야. 멸되면 뭐죠?
화재보험금, 훼손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공용되면 수용보상금. 여기만 미칩니다. 자, 많이 나오는 게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못해요. 또 차임, 여기는 물상대위를 못합니다. 이거는 물건이 있는 거니까 그 얘기야.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권 매각주금 매매죠. 매각한 경우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를 못하니까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매매대금에 한 개 더 적어. 매매대금이나 차임입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상대위에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요. 다음 25로 갑니다. 15번 중요표시 저당권의 물상대위. 중요표시하세요. 무슨 대위? 물상대위. 세계적으로 뭐야? 멸회공 합니다. 1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이 바로 멸실 같은 거야. 살짝 꼬신 거죠. 소실, 멸실. 멸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뭐가 나왔나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2번 저당물의 멸실 나왔어요.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지급 청구권이 압류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수가 있다. 워낙 자주 나왔으니까 물상대위는 할 수가 있다. 잠깐 131페이지 와보세요. 요약집. 자, 요약집. 맞습니까? 요약집 131조. 위에서 한 5번 동그라미 3번 요겁니다. 물상대위물 땡땡 저당물이 3가지 멸회공으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예컨대 멸실되면 화재보험금, 훼손되면 손해배상금, 공용징수되면 수용보상금 등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이 경우 줄거세요. 돈이라면 지급되기 전, 물건이라면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 또 외워야 돼. 뭐 하기 전에? 지급 전. 물건이라면 인도 전에 먼저 압류해야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지급 전 또는 인도 전에 먼저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 제3자가 압류한 경우도 물상대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못하는 거 니은 아까 적어준 거죠. 매매대금과 또는 공치법상의 협의 동그라미죠. 협의 수용보상금도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물상대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저당 부동산 과실은 원칙은 안 미치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는 과실에도 미칩니다. 과실의 대표 아까 뭐 나왔죠? 차임채권, 그죠? 차임채권에는 압류 후 미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25이 저당물이 멸실로 인해 받을 금전, 즉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자 나왔죠?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대위 목적을 압류했죠? 압류한 경우에도 별도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으니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 4번이네요. 저당 목적물이 매매는 멸실이 아니잖아. 매매대금 하나 더 적죠. 뭐죠? 협의 수용보상금. 매매대금이나 협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매매대금은 물상대위를 못합니다. 답이 4. 5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자, 26번에서는 자, 한번 보죠. 짝수지만 1. 저당권자는 점유를 한다 못한다. 점유 못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중에 한 개 없어요. 목적물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은 갖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왜? 점유를 못하니까.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답 아까 나왔던 거예요.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에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대항력이 있죠. 등기하지 않다가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답이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해야 돼. 채무자는 원본 및 2년, 3년, 10년치 지연배상금 전부 변제하여야만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연배상금 전부 변제해야 됩니다.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성이죠? 수반성 분리 못합니다. 다음 5번 아까 읽어달라고 그래서 협의취득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법 이름 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취법 또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줄거세요. 협의취득은 매매랑 비슷해요. 매매랑 비슷하니까 물상대위 못해요. 협의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협의보상금에는 물상대위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협의 수용이 있고 땅 주인하고 합의하는 협의 수용이 있고 협의 수용은 결국은 땅 파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러니까 매매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매대금이니까 물상대위를 못한다 그랬죠.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한단 말이야. 이 강제 수용. 이게 바로 수용보상금이죠. 이거는. 요때 수용보상. 요거는 물상대위 합니다. 강제 수용은. 근데 협의 수용. 요거는 물상대위를 못해요. 자, 27 갑니다. 저당권에서 틀린 것. 1번 계속 나오네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수반성 등기에서 맨날 나오죠. 2번 일필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줄이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 이후에 그 확정 채무입니다.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저당물의 멸실 그러면 물상대인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바로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답이 5번인데 5번도 자주 나와요. 자, 답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은행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죠. 그 다음 저당권 양도. 자, 저당권자 채권 양도와 저당권 양도 같이 해야죠. 주와 종은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채권을 자 병한테 팔았어요. 채권 양도. 자, 1억 채권 팔아서 그러면 저당권도 이전되겠죠.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은 자 을과 병이
둘이 당사자잖아. 이게 막 이순이었다. 이런 부기등기 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양도인과 저당권 양수인 간의 이전 계약과 등기하면 돼요. 이 저당권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또 만약 물상보증인이었다. 얘네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둘이가 당사자. 이 두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 이 사람들의 동의 필요 없어요. 답 5번.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 같은 계약은 당사자 사이 있으면 돼. 당사자가 바로 양도인 을과 양수인 병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지. 이 물상보증인이나 설정자 필요 없어요. 어떻게 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많이 나오니까 정답 우리 5번. 저당권자 갑이 저당권부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면 그 저당권자 여기는 갑이라고 해놨네. 이게 원래 을로 해야 되는데 얘가 갑이고 을로 바꿔서 해야 돼. 저당권자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하려면 채권 양도 요건 외에 줄거세요. 저당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 을과 양수인 병 간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잘라주고 을병만 합의하고 등기하면 되지. 그 외에 설정자 갑에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답이 5.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29로 갑니다. 29.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 간의 관계, 옳지 않은 것. 아까 설명한 거 이거네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보다 말소 기준이 최선순위 저당이야. 이거보다 선순위는 존속하고 후순위는 소멸한다는 거. 요거예요. 자, 우리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자, 물건이 8개잖아요. 점유권. 점유권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한 본권이 7개잖아. 자,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한물권은 남의 물건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유치권은 자기 물건은 유치권 성립 안 하잖아요. 항상 제한물권은 남의 물건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물권은 이제 남의 물건을 빌린다. 용익물권이죠. 남의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고 이거는 처분권은 갑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만 빌린 거죠. 다음 담보물권은 사용 수익은 못하고 오로지 처분권만 빌린 거죠. 처분권 즉 경매권을 빌린 거야. 경매만 넣을 수 있는 게 담보물권이야. 경매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죠. 항상 머리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받는데 유치권,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치권은 법률 규정이니까 빼놓고 이게 희한하죠. 이거 우선 변제권이 없죠. 저당권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질권도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얘네들도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얘네들은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왜? 담보물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전세권은 이제 희한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도 있지만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으니까 얘는 해당 요구에서 우선 변제 받으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자, 가보죠. 29번. 옳지 않은 것. 1번.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된 이거네요. 1번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이 설정된 당연히 이거 다 소멸하겠네요. 그 후 2번. 자, 요게 2번 저당권이라고 하죠. 2번 저당권. 얘가 경매를 항상 기억해야 돼. 경매 누가 청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소 기준하고 비교합니다. 얘하고 비교하니까 경매 청구한 사람보다는 선순위지만 말소 기준으로 후순위니까 소멸합니다. 자, 그 후 2번 저당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답이 1번입니다. 2번 전세권 나오네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이거죠. 먼저 설정됐으니까
원칙은 소멸 안 하고 존속하는데 예외적으로 뭘 요구하면 전세금 달라고 배당 요구하면 먼저 배당 받으니까 소멸한다는 거죠.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가 아직 기한이 남았지만 기한이 이걸 포기하고 줄거세요. 배당 요구를 하면 나왔죠. 배당 요구하면 먼저 배당 받았으니까 전세권은 목적물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 3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네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이 먼저 있었죠.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용익 물건은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빌리는 거야. 이거 사용하는 게 포인트야.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남의 뭘 사용하려고 빌린 게 아니고 자 담보로 우선 변제 받으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우선 변제 받으려고 남들보다.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이쪽은 목적이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이고 이쪽은 목적이 경매 넣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쪽은 남의 물건이니까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얘네는 뭐죠? 사용만 하는 거죠. 사용만 하고 경매는 못 넣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 그런 점을 기억하고요. 다음 4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자,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나중에 이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취득하거나 전세권 취득하 요 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의 취득자.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중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을 제3 취득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영순위로 비용상환 시험권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3번 얘기인데, 4번 전세권이 저당권 줄고 후에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같이 가세요.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후에 설정되면 제3취득자야. 그 세 사람은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전세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그 비용을 살짝 영순위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영순위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워낙 많이 나와요.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 다음 5번. 5번도 마찬가지야. 4번,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그 지상권자가 바로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제3취득자입니다. 자, 일단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134페이지. 요약집. 자, 맨 위에 5번 제3취득자 보호규정. 자, 36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줄이면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있다.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 세 사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줄여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67조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즉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영순위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의 제3취득자 개념 외워야 돼. 제3취득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합니다.
제3취득자가 아닌 사람, 물상보증인, 물보나 후순위 권리자나 채무인수인 등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제3취득자의 변제, 이걸 가장 많이 내요. 1번, 저당 부동산의 제3의 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 갚지 말라 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 2번, 문제는 제3취득자가 변제해야 될 채무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땡땡합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피담보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저 채권의 범위는 360조에 따라서 지연회자는 1년분에 한한다는 거예요. 원본 이행기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변제하면 돼. 뒤에서 근저당의 경우는 실제 채무가 아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3번의 변제 시기는 제3취득자는 채권 변제기 이후에만 채무를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4번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는 영순이라고 그래서 영순입니다. 경매 대가에서 영순위로 비용은 배당받습니다. 자, 그럼 대입하러 가보자. 자, 30번 중요합니다. 30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제3취득자 나왔어. 제3취득자의 지위 옳은 것. 1.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락인 될 수 있다.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 채무 변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3번은 지우세요. 3번 보지 마시고. 다음 4번 조심. 저당 부동산의 줄거 후순위 저당권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후순위 저당권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5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유익비 비용 지출한 경우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까지 영순이라고 그랬죠? 그 비용에 영순이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자, 31번 또 중요 표시하세요. 중요 표시해놓고 어디로 오냐면 133페이지 가거든요. 133 요약집 365조 토지 저당권 설정자의 일괄 경매청구권입니다. 일괄. 토지에다가 나대지라고 적어.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일괄이라는 것은 항상 2개 이상을 한꺼번에 하는 걸 일괄이라고 그래. 일괄 가보자. 자, 나대지가 돼야 됩니다. 나대지. 무조건 민법에서 나대지가 나오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나대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땅을 채펴서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립니다. 우리 이제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이죠.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됐어. 2월 1일 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채무를 변제 안 하면 요 땅을 경매 넣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으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저당권 설정해 준 갑이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7월 1일 날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졌어요. 그랬는데 갑이 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이 조심해야 돼. 토지 저당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 건물은 땅의 독립물이야 부합물이야? 독립물이니까 안 미치죠. 부합물이 아니잖아요. 안 미치니까 어른 요 땅만 경매 넣어야 돼요. 원칙은. 이거 안 미치니까. 땅만 경매 넣게 되면 자 나중에 만약에 정의 경락대금을 납입했어요. 그러면 땅은 정의 소유자고 건물은 갑이 소유자야. 갑은 남의 땅이 불법이잖아. 건물 철거 당한단 말이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 안 미치지만 이 돈 한 번 땅하고 건물 한꺼번에 경매 넣는 걸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해요. 자 일괄 경매하면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 여기서 8천만 원에 경락되고 건물에서 1억 8천에 경락됐다고 하죠. 이렇게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 토지 저당은 건물에 안 미치니까 여기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이 땅 경락대금만 우선 변제 받습니다. 여기 포인트야. 우선 변제 못 받고 여기는 보통 채권자 제일 꼴찌로 들어가야 돼. 꼴찌로. 다른 사람 다 주고 남았을 때만 돈 받는단 말이야. 자 일괄 경매는 건물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 못 받는다.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고 밑에 요건 보세요. 요약집에 요건에서 2번입니다. 2번 경매 청구 당시는 땅과 건물 소유자 같아야 돼.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건물 경매 넣는 거지. 여기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갑이 돈을 안 갚았는데 남의 건물 경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가 다르면 일괄 경매 청구 못한다. 소유자 같아야 돼요. 자, 양가로 3번. 그러면 일괄 경매 효과는 1. 법원은 반드시 땅과 지상 건물을 반드시 같은 사람, 동일인에게 매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법인은 땅 매매 대금이 하나입니다. 즉, 건물 매각 대금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음 3번. 토지만 경매하면 나대지였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건물은 철거당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 와보죠. 자, 31번이 바로 일괄 경매 얘기입니다. 31번. 채무자 어른 자기 채무에 동그라미 크게 쳐요. 뭐가 나왔나요? 나대지 나왔죠.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일괄 경매 청구권. 법정지상권 X 이렇게 돼요.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하게 이르렀다. 갑, 을이 바뀌었네요. 자, 을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갑이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일괄 경매 요건 갖추었네요. 갑니다. 1번. 조심해야 돼. 1번. 갑은, 저당권자 갑은 토지 경매 대금만으로 100%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가 있다. 2번. 갑은 선택입니다. 일괄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 안 미친다고 그랬어요.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조심. 4번 답이네요. 을로부터 위 나대지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은 병의 거고 땅은 을의 거니까 소유자가 다르죠.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갑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다르죠. X입니다. 답이 4. 5번 경매 결과. 자, 경매 앞에 살짝 적어 토지만 여기에 빠졌어요. 토지만의 경매 결과. 토지만의 땅만 토지만의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철거당합니다.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퀄 적으세요. 이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나대지였으니까. 자, 나대지란 말이나 무조건 일괄 경매 청구하고 법정지상권 X입니다. 자, 32번 같은 문제니까 보죠. 32.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옳은 것. 자, 답이 1번이 들어갑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저당권자야. 갑으로부터 용의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을 갑이 취득했어요.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죠. 갑이 취득했잖아. 그럼 일괄 경매 가능하다는 거야. 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가 있다. 요 판례 반대 외워야 됩니다.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갑 같은 사람이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있다. 답이 1. 자, 2번.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의 일괄 경매 청구권의 요건을 구비하면 선택입니다.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의무는 없고 권리야. 땅만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무자가 아니에요. 3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읽어보죠.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는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일괄 경매는 경매 신청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4번.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자, 5번.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100%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죠? 허용이 된다. 자, 33번이 마지막 일괄 경매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갑이 취득했네요. X 토지와 Y 건물이 존재할 때 저당권자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무조건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같은 거 찾아라는 거야. 자,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갑.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 후 을이 X 토지에 축조한 Y 건물을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땅은 을의 거죠. 건물은 누구 거예요? 병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거는 X 안 돼요. 니은 갑이 저당권 취득 후 을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땅도 을 거고 건물도 을 거죠. 소유자 동일하죠? 오, 가능합니다. 니은 정확해요. 오. 이것.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 X 토지에 지상권 취득하고 Y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땅도 을의 거고 건물도 을의 거죠? 소유자가 같죠? 동일하니까 오. 니은 디귿 정확합니다. 리얼.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 이미 X 토지 위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한 경우. 이거 나대지야, 나대지 아니야? 나대지 아니죠? X 안 돼요. 답이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나대지 아닙니다. 자, 34로 갑니다. 저당권에서 옳은 것. 1번 답 빨리 해봅시다.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주면 뭐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 절차에서 뭐 될 수 있죠? 매수인이 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1번 답. 2번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당권자는 거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저당권 침해가 없습니다. 3번 나대지 나왔네. 나대지 그럼 일괄 경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는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보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풀어준 것만 보세요. 안 푼 거는 봐봤자 머리에 남지 않아요. 하나도 안 남아. 4번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야? 제3취득자가 아니야? 제3취득자 아니죠? 물보는 저당물의 필요비 지출에도 저당물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없다. 5번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됐네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은 다 소멸하죠.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 들어가면 모든 저당은 전부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 보지 마세요. 35X 보지 마시고 36X, 37X, 38X, 자 39로 갑니다. 자, 근저당 중에 표시하고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